2019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잊을만 하면 소환됐던 이 장면. 앞으로도 두고 회자될 모습인데요.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억제! 파도! 원천! 무력! 국회 사무실 점거, 의원 감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동물국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빠루가 등장했었죠. 나빠루 오선 의원이 초선다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똑같아요.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원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는데요.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첫 선고를 받아든 정치권.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 스스로 위반한 사례. 말미에 나온 재판부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빠루 사전상에는 없는 말이고요. 쇠지렛대 정도가 더 나은 말이긴 합니다만 워낙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진 등으로 6년 7개월 동안 종종 회자가 됐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천만 원의 벌금,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왔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 원 벌금이고 국회법 위반은 15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도에 통과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본회의장 어떤 점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판단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패스트트랙이 이제 충돌이 될 때 결국은 이제 준연동제와 이제 공수처 처리라는 어떤 두 가지 이슈를 두고 민주당과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강하게 이제 부딪히면서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를 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그 유성정당도 만들면서 또 공수처까지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과연 국회에서 어떤 정당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물리적 충돌을 어디까지 이제 보호할 것이냐 이런 어떤 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은 하되 그러나 또 의원직은 또 유지를 한 그런 재판부의 고민의 일단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느껴졌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한 셈이잖아요. 예. 그리고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 이건 저항권도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우리의 저항권이다. 이런 것도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지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잡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한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또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미 국민적 판단을 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이 이렇게 거의 6년 가까이 끌지 않았더라면 또 중간에 어떻게 판단이 됐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구형 자체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2년 구형이 됐었는데
벌금형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저는 뭐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뭐 항소심 또 최종심 가서 다투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앞에 다 유죄로 그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그러나 혹은 다만 이렇게 나오면 아마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벌금형에 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심 선고가 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아프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경원 의원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 원 벌금, 국회법 위반 4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2,400만 원이라서 선고 직후에 일부 언론사는 그 스마트폰 앱에 푸시라고 하죠. 속보가 2,400만 원이니까 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잘못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죄가 그 같이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어떤 폭력 등 유형력의 행사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의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할 수 없죠.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예.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 가능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 그거와 분리 이제 선고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적은 400만 원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속보가 떴을 때 예. 벌금 액수가 희한하다. 2,400만 원.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1,150만 원이 선고가 됐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 선고가 된 벌금형이 합쳐져서 이렇게 속보가 나온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니까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국회법 위반죄는 500만 원 미만이 전부 선고가 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소를 제기할 거예요. 거의 이제 일주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전부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는 상고가 안 돼요. 유무죄만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보면 거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소심 즉 2심까지 가서 좀 뭔가 더 아직은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광재 의원님 웃으신 이유가 왜냐하면 항소심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심 포기를 민주당과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소 자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일주일 안에 이거 항소할 수 있을까? 본인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차원의 항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항소 자제를 그렇게 옹호했었던 민주당이 그리고 또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할 거냐라고 묻는 식의 논평이었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일정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검찰이나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뭐 이것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뭐 2019년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정당인도 아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판결을 해야 하는가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놓은 결론이 이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검찰에서 항소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징역형,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징역형을 구형해 놨는데 전부 지금 벌금형으로 간 것이고 당시 구형도 이철규 의원 빼고 전부 징역형이었어요. 현역 의원 6명 중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금형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는데 이걸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교합니까? 경우가 다른 것이죠, 그건. 근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긴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90만 원 나온 경우에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좀 자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안이고 대장동과는 또 다르죠. 대장동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항소를 안 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 검찰 항소 여부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뭐 나오면 저희가 또 양측 검찰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정치인들도 2심까지 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여기서도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자 나 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거칠게 일종의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의 일종의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순발력 있게 티카타카는 잘하는데 아마 저 이야기를 딱 하고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공무상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대규모 이런 어떤 재판까지 간 사례인데 사실 정치적 영역을 사법적 영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어떤 선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런 어떤 동물 국회 자체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모든 어떤 상황이 민주당의 어떤 꼼수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법을 이제 그 갖고 이제 다시 태우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에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지휘에서 저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고 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 영역이 아닌 좀 정치적 영역에서 좀 해결하자 뭐 그런 어떤 취지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마치 나경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청탁 부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토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 당시에는 뭐 나경원 의원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좀 당내 많은 어떤 그 사람들 당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도 저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일단 공소 취소를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죠. 오늘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전부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뭐 법률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공소 취소 자체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같이 27명이 기소됐는데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엔 전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유죄 판결로 당시 이 공소 취소 시도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물론 이제 최악은 면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송구한 일이죠. 예.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정말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2019년에 가도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안 벌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석 구성수가 그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물론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많은 그 벌금이 나왔고 국회선진화법은 의원직 유지와는 상관없는 400만 원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뭐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재판부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은 뭐 의원직 상실 여부 이런 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요. 바로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비상계엄 후에.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뜬금없는 정말 우리 헌법상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전국이 난리가 나고 온 국민이 뭐 당황하고 공포에 떨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자기 방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뭐 전화했다. 그냥 뭐 수고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전화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은 말입니다만 저게 말이 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당하다.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건 아닙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진입하는 시점에 통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판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뭐랄까 당당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계엄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는 말 김영남 의원도 짚어주셨는데 김희정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개엄 날 밤이 정말 그냥 일상을 누리는 국민들의 평온한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선포가 되자 다들 오보인 줄 알았다. 이게 방송사고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뜬금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선포해놓고 나니까 막상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뭐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초현실적인 발언 같고요. 국민은 그 순간에 그 공포와 충격과 그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국회 앞으로 다들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일이 막상 없어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국민들께 지금 이후 12월 3일 밤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고요? 한가해서? 정말 이걸 또 믿으라는 겁니까? 계엄 해제 전환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고 했겠죠.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도 뜬금없이 나경원 의원은 또 왜 출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경원이 5선 의원이고 당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원내 대표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 막아라 이렇게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딱히 없었다. 정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 상황 오늘 하나만 좀 짚어보고 백다 앵커에 넘길게요.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가 오찬, 오늘은 3선 의원들. 뭔가 좀 내부를 다잡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이래로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제 외압에서 멈추는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좀 법치가 지금 무너진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싸우고 또 국민에게 더 처절하게 좀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어떤 내부 좀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 지도부, 특히 이제 장동혁 지금 대표만 보이고 그 이외에 좀 의원들은 뭘 하나 이런 어떤 비판적인 좀 목소리도 있어서 아마 당 최고 지도부로서 많은 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좀 많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어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 선수별로 돌아서면서 4선 오늘은 3선 의원들과 이제 오찬을 겸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당대표로서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도 아니고 또 1.5선이라는 이 구조적인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예. 좀 장동혁 대표가 많이 좀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재선 의원들도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계속 이런 행보가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고 예. 각 뭐 지역별로 한두 명씩 해서 5명에서 한 7명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예. 아마 이런 어떤 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가질 겁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